여러분 반갑습니다. 짱박사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이번 주말은 토요일 오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서울에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은 사실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또 약간 날씨가 후덥지근했었는데 좀 비가 와서 한풀 꺾어줬다라는 점에서는 참 좋은 비가 내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에 첫 이틀간의 거래를 보면 코스피는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에 일단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밤 미 증시 또한 이 고용지표의 호조 속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증시는 국내 증시 갭 상승 출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미 증시가 월요일날 이 휴장인 관계로 어찌 보면 국내라든지 여타 중국 그리고 일본 증시는 그러한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빠졌었는데 미국 증시는 기습적인 이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굉장히 또 좋은 상승 좀 이어간 부분이 일단 흔히 말해서 요새 빈집털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냥 긍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환경은 좋은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손절보다는 어찌됐든 최근에는 제가 시장에서 손절이라는 말보다는 어찌됐든 시장이 우상향 기조를 가고 있기 때문에 달리는 말을 계속 추격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만큼 시장 강하게 가고 앞으로도 몇 거래일 정도는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해외 증시 보면서 추가적으로 일정 몇 개 체크 좀 해보죠. 자, 일단 제가 카페에다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 S&P 500도 7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주요 기술주들 굉장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크론을 제외한 IT 반도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요. 특히 이제 장중에 테슬라가 3% 이상 올랐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좀 종가에 빠졌고, 그 외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통적인 이 미국의 그 성장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나이키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 증시 들어가서 나이키 차트를 보면 굉장히 좀 급등을 해서 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의 강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원래 좀 강했던 에너지 섹터는 소폭 밀리는 모습, 그 밖에 경기 민감 섹터도 나름 선방하면서 다 올라왔기 때문에 다우든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전부 다 견조한 상승으로 잘 마감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건 간단하게 코멘트 보면 국내라든지 여타 아시아 증시는 미장의 휴가로 인한 이 우려에 대한 약간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는데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월요일 국내에 갭 뜨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드네요. 자, 금요일 국내 증시 사실 미 증시에 힘입어서 장 초반 선물이라든지 코스피 지수는 강했는데 이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코스피 시총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없었고, 또 상해 등 중국 증시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는 정도 흐름에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대신 여타 이 중국 증시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의 기준에서 사실 0.37%의 상승은 비교적 큰 상승인데 여전히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그런 모습 속에서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금요일날 시장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 코스피에서 약 3,500억 정도 좀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에서 한 1,8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IT 반도체에서 매도가 좀 나왔고, 그 밖에 우리가 이제 시장이 좀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계속 많이 드는 게, 저도 최근에 펄어비스를 제일 앞 칸에다가 관심 종목을 넣어놓고 보고 있는 게 시장이 7월 들어서 게임주 쪽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고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 뭐 그 밖에 게임주들 흐름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개 이제 중국의 판호를 발급받은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신작 오딘 매출이 구글 1위를 달성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리니지 M을 꺾었다라는 것은 항상 의미가 있죠. 리니지 M을 꺾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어떤 현상을 벌였냐, 이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도 올라가는 모습, 옛날에 넥슨 GT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이 구글 매출 1위를 달성했을 때 흐름이 터지는데, 이게 장중에 5위에서 갑자기 1위로 바뀌어가지고 저도 밥 먹고 있다가 늦게 체크가 돼서 카카오 게임즈를 매매를 못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슈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보여져요. N게임 6월 중국 현지 최대 매출, 이것도 의미가 있는 말이고, 넷마블이 아직 많이 안 움직이죠. 넷마블이 넷마블 레볼루션 명성이 있는다. 마블 피처 레볼루션이 공개가 됐다. 글로벌에 출시 예정이다. 이거는 좀 괜찮은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거함의 움직임을 좀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냥 제가 뭐 제 생각대로만 좀 적어 봤어요. 저는 공격적 투자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펄어비스랑 카카오 게임즈 위주로 저는 볼 거고, 좀 나는 느린 거 좋아한다, 그럼 넷마블을 딱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냥 넷마블 보시면 되고, 이 다크호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넷게임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실적을 좀 잘 확인을 해 보세요. 어떠한 모멘텀이 있을지, 그리고 이번 주에 뭐가 또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거를 한번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지 않나. 7월 6일 사전 예약 돌입을 한다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넥슨 GT, 넷게임즈 같이 체크를 하면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미국의 S&P 500, 나스닥 뭐 5일, 7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죠. 국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5일 연속 이번 주 내내 상승을 보였습니다. 여기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선에서 이제 제가 잘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뚫었어요.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목요일날 뚫고 지금 상단을 돌파 상태에서 있는데, 흔히 우리가 볼린저 밴드란 뭐냐,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다면 지금의 상승의 연속성이 얼마나 갈 것인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슈팅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봐야 돼요. 이러한 구간 속에서 슈팅 구간이고, 볼린저 밴드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95%는 상단과 하단 사이 중간에서 형성이 됩니다. 상승 추세가 있다 하더라도 이 상단을 저항으로 맞으면서 이 상단과 함께 올라가는 거고, 이 위를 돌파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그치지 않다. 즉 이 위에는 오버슈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급등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추세는 상승 추세고, 자, 그럼 이러한 시기가 오래 가지 않을 거죠?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슈팅이 짧게는 3에서 5일 정도 이번 주 월 초에, 그러니까 주 초에 바짝 나오고 잠시 눌리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 여전히 시장 진원, 바이오니아, mRNA 계열과 기존 이 제약바이오들의 좀 반등이 눈에 좀 띄는 모습이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건설주가 좀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 뭐 그렇게 앞서 나간다라기보다는 바닥권의 저평가 구실이 될 수 있는 게 HDC 현대산업개발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고가 이후 눌림의 비중 확대가 저는 좋아 보이네요. 매도가 아니라 비중 확대 전략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밖에 일정은 보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그 카페의 이 수강 신청 부분에서 돈만 입금을 하시고 또 글을 안 남겨주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이거 보시면은 꼭 거기다 글을 남겨주셔야 누가 어떻게 된지를 알기 때문에 꼭 그거 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까지만 진행하고 7월 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펄어비스의 파노를 시작으로 게임 섹터의 강세가 카카오 게임즈 OD 이슈가 붙으면서 OD 이슈가 이슈와 함께 불타고 있다고 봅니다. 7월에 주도 섹터로 완전히 가는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게임주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게임주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 게임즈 최근에 시세를 한번 줬었죠. 3천억 정도에서 이 물량을 한번 소화를 했는데, 이거를 매매를 못한 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어마무시하게 좀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5분 동안 들어온 자금이 63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5분 동안이구나. 5분 봉에서 보면 이 6만 3천 원 이 저항을 뚫을 때 각각의 수백억씩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난 물량으로 이 돌파 구간을 뚫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이 기존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와서 그냥 이 물량을 다 흡수하고 갔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구간에서 올라타는 게 맞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구간을 못한 게 이제 조금 아쉽고요. 그만큼 미리 이제 이 구글 매출 1위 할 것이다 라는 재료가 아마 시장에 다 퍼져 있는 상태에서 이 구간에 이슈화가 됐죠. 이 구간에 이제 기사가 되면서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강했다라고 보여지고, 워낙 거래 대금이 지금 많이 터졌습니다. 아마 카카오 게임즈의 매물 소화 구간은 이 자리에서 이미 다 끝났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매물 소화는 이 자리에 끝났고, 여기서는 수직 낙하를 한 자리잖아요. 사실 누군가가 물리기도 사실 그렇게 많이 물릴 수가 없는 자리라고 저는 봐줘요. 그냥 수직 낙하를 했기 때문에 그냥 툭툭 손절하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쪽에 물량은 없을 거고, 지금 이제 OD 내 구글 매출이 더 이어질지 그 부분이 아마 주가를 더 끌어올리냐 마냐에 결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1조 5천억이라는 이 거래 대금은 천문학적으로 터졌기 때문에 눌림을 주더라도 우리는 꼭 이 종목을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만약에 월요일날 공격적 투자자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 떨어지면 매수 대응으로 해야 될 거예요. 어찌됐든 바로 수직 낙하는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아래 흔들더라도 먹을 구간은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자, 다음으로 펄어비스 기회를 안 주고 가네요.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이 갭 이론에서 항상 생각하고 공부하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이제 효성화학이라는 종목군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효성화학과 비슷한 흐름으로 좀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을 터뜨리고 장대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의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펄어비스도 장대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의 흐름, 나오고 나서 다시 이 아래까지 내려온다면 저는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갈 기회라고 봐야겠죠. 거의 펄어비스도 이러한 돌파를 시키는 돌파갭 이후에 어마어마한 시세를 보여주고, 이번에 나온 게 2차 파동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3차 파동까지 저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올해 연말까지 엄청난 흐름의 변화가 예정이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하나 보면 넷마블 이때 이제 그 하이브의 상장에 힘입어서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주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이브의 지분 가치, 그 다음에 코웨이의 지분 가치 뭐 등등을 따져보면 굉장히 좀 좋은 모습 속에서 실적도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의 흐름은, 그러니까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아서 좀 그랬으나 자회사의 이 실적도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PBR도 1.9배, 그러니까 성장주에서 PBR이 1.9배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유보율도 어마어마합니다. 재무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고, 전반적으로 회사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번에 눌림목에서 좀 늦다라고 해도 좀 약간 늦을 수도 있지만은 안전한 게임주를 본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권에서 그냥 매수해서 그냥 들고 가는 전략으로 가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이너스권에서 그냥 들어가서 그냥 끌고 가는 걸로, 그러면 13만 5천 원 정도 딱 좋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요. 약간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M게임의 돌파를 좀 기다려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이 통상 박스권을 돌파할 때 거래량은 분명히 수반해서 돌파를 해야 될 거예요. 돌파 전에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돌파를 확실히 할 때 들어가는 게 좀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메이드 또한 지금 판호에 대한 기대감 등등 이슈가 불거지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적절한 구간에서 눌림을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눌림 정도에서. 그래서 게임주들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가 오늘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델타 변이 확진이 지속되고 있죠. 네, 제가 볼 때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고요. 소프트 캠프가 사실은 제일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네, 나머지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 사실 전혀 반등이 없었고 소프트캠프 정도만 움직였는데, 아서포트랑 이런 종목군들 월요일날 반등을 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대형 포장이나 뭐 종목군들 포장 섹터, 그다음에 SY라든지 종목군들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못하고 있고, 반대로 이 치료제 섹터는 오히려 좀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유나이티드 제약을 들고 있다가 금요일날 전량 매도를 했는데 조금 시가 부분에서 팔아서 별로 큰 수익은 못 냈고요. 지금 코로나 치료제들의 방향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그리고 대웅의 흐름도 눌렸을 때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이 사실 경구용 치료제로 굉장히 빨리 올라갔었습니다. 치료제로 3열 이슈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저는 그냥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역 헤드앤숄더가 일단은 발생을 해서 지금 방향을 바꿨다라고 봅니다. 이런 방향을 바꾸는 구간에서 수급이 붙으면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오히려 이 현대바이오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경구용 치료제 대장은 다름 아닌 신풍제약이었죠. 근데 신풍제약을 왜 안 보냐? 결과를 까봐야 되는 이슈는 안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신풍제약을 완전히 관심 종목에서 배제를 했고, 현대바이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게 된다면 현대바이오로 테마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볼게요. 완전히 모멘텀이라든지 기대감이 없다면 건들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봐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봐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그래서 이걸 보고 뭐 한국 파마라든지 지속적인 흐름이 양호해요. 지속적인 흐름이 양호해서 각각의 뭐 5일선에서 눌림목을 본다든지 그 하단에서만 보고 이렇게 삐쭉삐쭉 쓸 때는 안 따라가야 차라리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리더스도 소개를 드렸죠. 바이오리더스가 흐름이 굉장하다. 저희도 사실 바이오리더스도 고민을 했는데 바이오리더스를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바이오리더스가 바닥권에서 움직인 만큼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은 좀 눌림을 이용해서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바이오리더스를 잘 봐야 되면 이게 하나의 기준봉이 만들어졌고 이 안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추세가 일단은 분명히 잡힐 거라고 봅니다. 이 추세 하단을 좀 공략을 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바이오리더스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구간이 뚫리면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 이 다크호스 같은 종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mRNA 진원생명과 역사적 신고가를 또 만들어냈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2005년도에 나왔던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일각에서 말하는 시가총액 10조의 뭐 말도 나오는데 그렇게 엄청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언제 한번 급락이 한번 저는 중간중간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급락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주말에 이제 좀 공부를 하다가 과거 영진 약품 매매를 했던 기억을 좀 다시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영진약품처럼 강하게 갔던 종목도 없었거든요. 이런
하락이 나오는지, 네, 이런 하락이 나오고 움직이는지, 얘는 진짜로 시대를 풍미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도 시가총액 4천억짜리를 2조까지 만들어냈던 그 세력이 존재한다면, 네, 진원생명과학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정치 테마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죠.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시공테크 언급을 드렸었고, 장 초반에 저희 관심 종목 섹터에서도 시공테크를 언급을 드렸습니다. 시초가부터 갭 들고 일단은 들었는데, 과거 일성건설이 상한가 갈 때 같이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홀딩스를 시가 베팅을 해서 뭐 시초가에 여기 이 구간 5% 구간에서 반 팔고 나머지를 상한가에서 그냥 다 팔아버렸는데, 이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 빠른 종목군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 종목군들이 계속 가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정치 테마주 마지막에 좀 지금 이 순환매 돌아간 부분이 일단은 한 차례 돌았을 뿐이고, 다시 움직이려면은 또 조정이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정책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정책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인물주 관련해서 금요일날 이제 윤석열 관련해서 악재가 터졌죠. 윤석열 관련해서 악재가 터졌는데, 이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윤석열 관련주를 더 이상 건들고 싶지가 않습니다. 뭐 종목군들 보면 끝도 없이 빠질 거예요. 뭐 서현 이와 과거의 대장주들은 말도 못할 거고요. 서현 뭐 이런 종목군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치 인맥주에 목숨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루원도 좋은 이슈에 의해서 또 금요일날 올라왔는데, 반사이익을 본다 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왔으면 이 중간중간에 이슈만큼만 그냥 먹고, 네, 저는 매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터무니없이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거 정치 테마주들 형태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보통 3배 올라가면 거의 대부분 끝물이 많았는데, 요새는 그때보다도 훨씬 유동성이 강해서 그런지 훨씬 종목을 많이 당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의 개념에서 한계치를 돌파한 구간이라 제가 이렇게 하는 건지, 그래도 주의는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 K 뉴질 지수가 비교적 강세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도 바이오 섹터, 게임 섹터 여전히 강세고, 배터리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데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일단은 우주 항공 섹터는 우리는 종목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주에 일정이 있으면 잘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어드렸죠. 7월부터 다시 움직일 수 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냥 들고 있으면 이제 7월 달에는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 가야 될 것 같고, 7월 6일 이제 수소 모빌리티 쇼가 진행이 됩니다. 수소 모빌리티 쇼가 진행이 되는데, 이 시점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이 수소 부품주가 움직이는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죠. 동아화성이 최근에 뭐 세계 최초 무슨 기술 해서 굉장히 급등하다가 지금 눌리고 있는데, 수소 안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평화산업 상단에서 밀리지 않고 S퓨어셀 다시 옆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왕년의 대장주급들이 다시 올라가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S퓨어셀, 평화산업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탄소 섬유로 좀 올라간 실적주인데, 이 돌파 지점까지 내려오는 거 체크하면서 기관 수급과 연기금 수급이 좋은 종목이라 이런 종목군도 눌림을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효성 중공업은 저희가 목요일날 들어갔다가 전량 매도를 다 했습니다. 네, 좋은 종목이고, 이 종목 또한 이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충분히 스윙 개념에서 잘 모아가도 크게 우려가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느린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밖에 삼성전자가 7월 7일 날
실적 발표가 있고 국제 그린 에너지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친환경 섹터가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친환경 섹터 같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는 거 잊지 마시고, 목요일날 K 배터리 전략 보고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란티스 전기차 대회도 있겠죠. 그럼 최근에 이슈가 됐던 전기차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한 종목군들,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SKC, 그리고 노스볼트 관련한 상신 EDP, 신흥 SEC 정도, 그 다음에 실적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첨보까지 해서 종목을 압축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네, 오늘도 여기까지 청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